그럼 다시 2부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의 방식과 같이 순서만 바꿔서 권영희 후보, 최강훈 후보, 박영달 후보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럼 권영희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최강훈 집행부 3년 전 출마할 때에도 성분명 처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학의 정책 제안서에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김대엽 전 집행부의 정책 제안서에 성분명 처방이 빠졌다고 공격했던 최강훈 후보 아니십니까? 최강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대체 조제나 INN 등 돌아가는 길 말고 성분명 처방을 하자. 본인의 입으로 기사로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잘 기억 안 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2년 12월 코로나로 의약품 품절이 심각한 상황일 때 저희 서울시 약사회가 왜 비대면 진료만 시범 사업을 하냐. 품절약의 성분명 처방도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송에 있는 식약처, 세종시에 있는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할 때 대학 집행부는 한 번도 집회에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성분명 처방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대체조제 간소화에만 신경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최강훈 집행부는 선거 때 말로만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이야기했고 당선 뒤에는 전혀 실현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 차치하고 대체조제 간소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희 서울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면서도 24개 분회와 정책 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목표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성분명 처방의 장점을 알리는 라디오 광고 시작으로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약봉투 제작 및 배포, 대체조제 아주 쉬워요 매뉴얼을 배포했고 대체조제 활성화 강사단을 만들어 분해 연수교육에서 강의를 했고 김윤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했고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및 국회 토론회를 끝냈습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이제는 그들이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대체조제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성분명 처방 포기하고 한우물만 판 대체조제 활성화 아닙니까? 3년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했다면 사후통보 폐지 정도는 가져왔어야 합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을 얻어가고 의협은 비대면 진료 수가 130%를 얻어가는 시기에 대학은 성분명 처방은 못 얻어왔더라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정도라도 얻어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강훈 집행부는 처방전 형식에 전자우편 기입 칸이 생겼다고 대단한 대체조제 활성화 업적인 양 자화자찬합니다. 원래부터 이메일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전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주소 기입 의무화도 아니고 사후통보 폐지도 아니고 이메일 주소 기입 칸이 생겼다는 게 3년간 대학의 재원과 인력풀로 추진해온 대체조제 간소화 결과물입니까? 그리고 복지부에 3년간 대체조제 간소화를 잘 대관해 왔다면 대체조제 DUR 통보 법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21대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이었다가 22대 국회 법안에서는 신중 검토로 후퇴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회원들의 요구는 최소치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입니다. 3년간 대체조제 간소화 하나만 바라보고 추진한 것 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3년을 보낸 대한약사회, 앞으로 어떻게 3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품절은 어떻습니까? 감기약부터 품절이 시작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연쇄적인 품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품절약으로 약국은 3년간 고통받고 있는데 품절약 해소를 위해 지난 3년간 무엇을 해왔습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균등 분배 받고 의약품 가격을
인상하는 그것이 해소 방안입니까? 그래서 해소가 됐습니까? 품절약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들은 새벽 5시에 자다가도 일어나 컴퓨터 앞에서 약을 검색합니다. 의사들 갑질에 분통이 터지고 제약사의 품절놀이에 우라통이 터지는 이 상황에 대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정도만 바라보는지 품절약이 화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품절약 사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자료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앞서 말한 대로 대학이 포기한 성분명 처방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연구 용역도 끝났고 4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도 끝났고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안도 김윤 의원실에서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회도 시민단체도 모두 동의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성분명 처방이 너무도 적절한 품절약 해결 방안입니다. 이런 황금 같은 기회조차 대학은 이메일 칸 하나 넣었다고 대체조제 잘 될 거라고 말로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품절약에 대한 여러 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필수 의약품은 처방 중지, 분할 조제, 장기 처방 제한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대학은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3년을 더 맡길 수 없습니다. 대체조제 활성화, INN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파파에서는 기획 시기에는 성분명 처방을 주제로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분명 처방입니까? 대체조제 활성화입니까? INN입니까? 방향성을 알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 대한약사회는 마치 많은 일들을 한 것처럼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 집행부 또는 전전 집행부에서 씨앗을 뿌린 것들을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집행부는 어떤 씨앗을 뿌려서 다음 후대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심야 공공약국 법률만 해도 저는 서울시 의원 공공야간약국 조례를 만들면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그런 조건을 걸지 못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훈 후보자께서 주도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인데 두 분한테 저 혼자만 신나게 맞으니까 많이 아프네요. 예. 성분명 처방이라는 부분은 우리 약사 사회가 가져가야 되는 약의 주권을 찾아오는 독립운동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의 약권의 독립을 우리가 가지고 오자. 독립운동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을 한 번에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성분명 처방을 가긴 가야 되는데 최고의 목표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여기를 가는데 좀 단계를 거쳐서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성분명 처방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성분명 처방이라는 게 한 성분을 가진 약을 어떤 것을 쓰든 상관없게 하자라는 부분이 성분명 처방 아니겠습니까?
대체 조제의 전제가 성분명 처방입니다. 왜? 대체 조제는 동일 성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조제를 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일 성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명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해서 이 대체 조제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데 있어서 통보 간소화를 이루어내면, 즉 팩스, 전화가 아닌 우리 법에도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체 조제 통보를 간소화를 하면 상당히 그 성분명 처방 가기 전에 우리 그 전국의 약사 선생님들이 조제를 하는데 상당한 편의성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우선 이 방법을 지금 저는 그 거쳐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진행됐냐고 묻습니다. 제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문제를 협의할 때 그때 임원님들을 이 강당에다가 모셔놓고 시위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협상되고 있는 자체를 그때마다 회원님들한테 공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협상에는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또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신뢰의 문제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았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법의 간소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만큼이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부와 더 협의하고 더 우리 회원님들이 편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권영희 후보는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 시절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세이프 약국을 공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이프 약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겠고 세이프 약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이프 약국은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공들여서 우리 약사의 영역으로 끄집어 올려던 상담에 관한 숫가를 만들 수 있는 이 세이프 약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세이프 약국. 어디 갔나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은 공공야간약국이라는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월 15일 날 2024년 서울시 예산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통과시킬 때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예산 어디 갔나요? 우리 회원이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여기 계신 김대엽 의장님께서 정말 그 노력을 해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우리가 법에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의 예산을 만들어 놨던 예산입니다. 시범사업의 예산은 저희는 잊어먹을까 봐 무진 노력을 해가면서 시범사업 예산을 지켜왔고 그런 것을 지키다가 법제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야간약국의 예산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공공야간약국을 하는 약사한테 통보를 하고 분회장한테 통보를 하고 며칠 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역을 정말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하나 만들어내고 하나는 날리고 이게 회무입니까? 저는 이런 회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회무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기를 옛날에 선대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들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 그냥 꿀 따먹듯이 따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그런 법안 발의를 해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나요? 법안 하나를 본인도 시의원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봤다고 조례를 만들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도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법안 하나를 만들려면. 물론 선대집행부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고 그게 그때 국회가 끝나면 다시 재발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면서 법안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을 선대집행부, 현 집행부를 이런 식으로 세월 지나서 꿀 따먹었다 하는 이런 식의 발언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가 어떤 것들을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7분 됐나요? 네. 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은 많으신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것도 회원을 위해서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전부. 다음은 박영달 후보자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후보님께서 대한약사회가 왜 안 움직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해서 뭐 누구 의원이야 제시라고 했는데 그냥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달입니다. 당시 그 여당 추경호 의원이고 지금은 원내대표시죠. 이분께서 이제 간호사법을 발의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투약이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한약사회는 보다 세심한 검토를 해달라는 옹골한 대응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때 야당 쪽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약사의 입장문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수석은 SNS에 공개적으로 약사회가 이 정도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난해 3월부터죠. 그래서 그 올해 7월까지 그 의료 대란의 절정기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한의사는 각각 자신들의 직능을 부각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냈고 그 성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물거품이 되었던 간호사법이 더 강화된 간호사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약사의 경우 이런 의료 대란의 틈을 타서 약사 직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성명 처방이라든지 국가 필수 약품 같은 경우는 대체 조제 완전 자유화라든지 아니면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 우리 약사 직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후보님께서는 본인의 재선을 염두에 두고 파파 정책 설명회, 그다음에 현안 정책 설명회를 갖겠다고 전국 지부, 심하게는 분회 단위까지 다지면서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결국
본인의 어떤 재선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약사 직능의 이익을 한마디도 부르지 못한 무능함에 저는 답답하고 이건 회원들에 대해서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7일 날 대한약사회는 법으로라도 품절약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품절약 민간협의체의 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회원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에서 회원들은 품절약품에 대해서 처방일수, 처방수량 이걸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천을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경기도 의사회장과 담판을 지었습니다. 지금 품절약이 심각하니까는 내가 시중에 알아봤더니 진짜 35개 품목은 없더라. 없으니까 이 품목에 대해서는 당신의 회원들 2만 6천 명에게 전부 다 문자를 보내. 그 내용은 뭐냐? 이런 약들이 없으니까는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을 내든지 아니면 처방 일수를 축소시키라는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카메라 잡아주시면 이게 이제 경기도 의사회장이 경기도 2만 6천 의사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약사들의 주권은 결국 성분명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영달, 너는 성분명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성분명 처방은 일단은 상품명을 성분명으로 지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현재의 그 시점에서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 전 식약처장님인 이경 처장님한테 연구 용역을 드렸어요. 왜 이경 처장님한테 드렸냐? 이건 복지부의 소관이 아니고 식약처의 소관입니다. 식약처 고시계정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식약처장한테 연구 용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을 가지고서 금년 6월달에 결과가 잘 나왔고 이걸 통해서 환자의 알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진 간의 소통, 의료진 간의 환자와의 소통, 건보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7일 날 국회 김성원 의원, 서영석 의원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했고 그걸 가지고 바로 이어진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께서도 성분명 처방, 국제일반명 이 부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이런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품절약 문제로 지금 회원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품절약 문제로 인해서 대체 주제를 많이 하다 보니 사후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팩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사실 대한약사회나 서울시 약사회나 다 이 문제는 심사평가한 DUR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0일 민병덕 의원과 함께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을 저는 추진했습니다. 박영달 표는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으로 지어라. 대체조제 간소화를 DUR로 하라.
이게 박영달 표의 성명 처방 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희 후보님께서 성명 처방으로 가는 대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그 토론은 모두 끝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주도의 토론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한약사의 출입 기자단 주관으로 추가 질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질문 들었었던 똑같이 한번 또 기호 3번 박영달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최근에 좀 뭐 일부 논란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논란의 요지가 뭐였냐라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 선거관리 규정으로 위반된 일부 인사들이 박영달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선거 윤리 도덕 약사사회 선거 규정을 어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거에 기용하는 것 자체가 후보자의 윤리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짧게 좀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선거 관리 규정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선거 운동에 일부 개입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 문제가 공직선거법하고도 상충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처를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실제 그 어떤 후보도 아니 어떤 뭐 지금 거론하신 인사들도 그 저에게 직접적인 동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없다고 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지 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문제는 약사법 선거 규정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해프닝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권영희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약사회장으로 활동할 때 일부 분회장들은 지부장이 분회장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무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잦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분회장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일각에서는 권 후보님의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 분회장님들이 소통을 잘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서울시 약사회가 해온 일을 저희가 백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3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다른 정책을 계획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분회장님들하고 분회장 회의에서 결정하고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은 저녁에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가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회비 인상건에 대해서는 회비 인상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배달 반대 또는 한약사 문제 또 성부명 처방에 대한 사업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때에도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함께 사석을 많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불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데일리판 김지은 기자입니다. 저는 최강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최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청구 프로그램부터 PPDS 그리고 약정원이 운영하는 각종 홈페이지에서도 오류가 나서 회원 약사들이 불편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이나 또 대한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서버 노후와 또 서버 이전 등을 그 이유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와 약정원은 수억 대의 용역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상임 이사회에서도 3건의 용역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 관련해서 심의 또 의결이 됐지만 이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시기도 해서 조금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최강훈 집행부 출범 이후에 약정원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약정원이 우리 회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편 사안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IT 쪽의 산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것들을 하나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서버가 오래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용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예견을 해서 대처를 해야지 왜 못했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좌우지간 그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제는 약정원이 우리 회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는 어떤 사항을 이행을 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불편 사안 없이 운영이 지금 돼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불편 사항이 나지 않도록 약정원의 운영을 최대한도로 사전에 점검할 거는 점검하고 해서 회원님들이 편하고 이렇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최 실장님 시간이 몇 분 지금? 49분이요. 근데 마무리 2분이 6분인데 조금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냥 네네. 예, 하십시오. 예, 저희가 좀 최 후보님과 박 후보님께 동시에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박영달 후보님께서 지난 이제 출정식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인용을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박 후보님께서 이제 출정식 과정에서 이제 대한약사의 집행부에 들어갔으나 이너서클로 인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바람에 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일단 먼저 최강훈 후보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일부 임원 혹은 직원의 어떤 월권으로 볼 수 있는 과도한 활동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좀 꼬리표처럼 달아붙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박영달 후보가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면 바로잡을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고 박영달 후보께 마저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너서클 이야기를 하셨지만 박영달 후보께서는 이제 대한약사의 부회장이기도 하셨고 대한약사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에 참석해서 현안들을 보고받고 의견들을 전달하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너서클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고 소외됐다, 소통에서 소외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박영달 후보께서는 과연 정말 이너서클 그 어떤 임원으로서 의사결정권자였던 분이 이너서클에서 소외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맞지 않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 먼저 해요. 누구? 최강원 후보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후보부터 답변해 네. 대한약사회 내에 이너서클은 없습니다. 항상 폭넓게 협의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대책위원장단 회의가 매주 열립니다. 매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젊은 그 분들한테 우리 약사회 참여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임원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 임원님들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임원님들이 임원 생활을 잘 하면서 많은 사안들을 우리 약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그런 이너서클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잘 알다시피 저는 대한약사에서 4분의 회장님을 모시고 회문을 받습니다. 이 이너서클이라는 문제는 최강원 후보님 집행뿐이 아니라 4분의 회장님을 모시면서 느꼈던 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저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 최강원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느꼈는데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최도주 사무총장님 계십니다. 사무총장이 직함이 뭡니까? 어떻게 따지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각 위원회가 있으면 각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어떤 일이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체킹하고 사무국을 장악해서 사무국에서 실무자들이 각 위원회나 담당 부회장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어시스트하는 일인데 실제 최수 사무총장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이 느꼈다 그러면 저만의 이기로 끝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 되셨어요. 네네. 이것으로 2부 주도권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이 공동 주최한 제1차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의 종료에 앞서 각 후보자님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마무리 발언으로 2분이라고 했는데 1분으로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1분 이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는 최강훈 후보, 박영달 후보, 권영희 후보입니다. 네. 아니 지금 질문 못해요. 그냥. 네. 다음 또 2차에서 하세요. 다음에 하십시오. 예, 먼저 토론을 주관해 주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서 잘 그 토론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권태정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점 느끼는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최두주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 있는 부분은 제가 지적합니다. 잘하게끔. 그리고 사무총장은 물론 직원이지만 회장의 명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랜 시간 토론을 경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박영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약사법 개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3년은 과거와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결코 헛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분회장으로 9년, 지부에서 15년, 대학에서 12년간 회무를 해왔습니다. 이 회무 경력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저만의 강점입니다. 저 박영달을 통해 대한민국 약사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것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며 가졌던 초심, 열심, 뒷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약사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신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기호 3번 박영달입니다. 네, 권영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이프 약국 예산 날려먹은 세이프 약국 날려먹지 않았습니다. 세이프 약국은 약사 상담만으로 수가를 받는 최초의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은 중앙 정부의 보험공단에 사업을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약국은 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 사업으로 계승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세이프 약국이 본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야간 약국 예산 날려먹은 적 없습니다. 대한약사회도 시범사업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날려먹었다가 다시 살려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약사회 70주년 기념식에 와서 공공야간 약국으로 혼란을 빚어서 죄송하다. 부주의가 오해가 있었다. 서울시 약사회 신속한 설명에 덕분에 실수가 커지지 않았다. 시민들을 위해 약사들이 수고해 주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의원과 서울시 약사회를 경험을 장점으로 누구를 상대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아는 후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차별화된 유일한 후보, 기호 2번 권영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2차 정책 토론회를 각 후보자가 오늘 말씀해 주신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 후보님과 대한약사회 출입 기자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호흡해 주시면서 토론을 잘 가게 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정책 토론회는 대한약사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4일 진행될 예정인 2차 토론회에도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